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원봉사 이렇게 모임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오신 분들은 참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한 10년을 우리 회복자분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로 다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의 어떤 시작이 되질 수 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렇게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다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막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야기했던 부분의 분위기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거의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어떤 경험했던 부분들 이야기들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또 제가 안 하는 게 유익하고요. 또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서 제가 원래 이제 나이가 50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 일단 학업이 고민 안 되겠나? 학업이. 이제 켜진 거가. 마이크가 안 켜지는데 내가 말한 거가. 여러분이 했던 그 학업을 통한 어떻게 보면 진로,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 많이 될 거다. 대학은 들어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내하고 안 맞는 과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좀 후회가 되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뭔가 내가 선택을 하고 와서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시대하고 또 내가 취직될 수 있는 이 부분이 걱정되는 친구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만족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기에 고민되는 부분이 또 고민이 많고 고민될 수 있는 시기가 이성 아니겠습니까? 이성. 어떻게 보면은 연애고 결혼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이지 않겠냐. 제가 생각할 때 제 나이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러분 나이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말 못하는 고민이 있겠지요. 말 못하는 숨겨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어떤 경험들이 있겠죠. 이렇게 어느 자매가 중국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더니 이 자매가 이제 제 메일로 자기의 어떤 35년간 살아오면서 조선적으로 중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을 A4 용지에다 쫙 적어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부남하고 두 분이나 동거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 여자로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쭉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16살 때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살아왔던, 그래서 두 분이나 한국 남자하고 만나서 동거를 했는데 그 두 남자가 다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쭉. 근데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숨겨진 상처였는데
강사님을 만나고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게 자기에게 이제 상처가 되지 않고 자기 인생 미래를 향한 좋은 경험으로 자기가 회복이 되셨다는 이야기들을 쭉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지금 이제 두 번째인가 이렇게 듣는데 좀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마약 중독자들과 10년 살면서 지금 저분들이 회복의 길로 또 회복자로 이렇게 서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되졌을까 하는 부분이 고민한데 그 이야기는 자꾸 안 나오죠. 뭐 고민도 안 해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여러분이 대충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 5분 전에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내가 내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이고 남자는 군의를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남이 알지 않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숨겨진 과거 어떻게 보면 상처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제 가정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도 그 중국에서 만난 그 자매 같은 경우에 겉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설마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렇게 아픔이 많았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다 뭐냐 포장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숨기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식이 없고 마음이 참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2주간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지금 제게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메일로 그 자매에게 지금 계속적인 뭐냐 질문과 앞으로의 있던 부분에 답을 이렇게 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겪었던 부분이니까. 근데 제게 왜 이 부분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갖고 있었냐 할 때요. 솔직한 말로 저는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힐링 캠프라는 거 보셨어요?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박진영이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들었어요? 박진영이 다들 공부만 한다고 TV를 안 보러 모이대. 박진영이 있잖아요. 박진영이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다 해봤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성공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있대요. 뭔 고민이냐? 누가 나를 만들었지? 누가 나를 만들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자기에게 지금 최고의 고민이라고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많이는 공부를 못 해봤어요. 연구는 많이 못 해봤는데 제가 듣고 본 책 속에서 몇 명의 좀 괜찮다는 인물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해보고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여러분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해밍웨이 자살했거든요. 이혼 3번 결국은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리고
해밍웨이의 후손이 동성연애자로 고속도로에서 거의 나체로 정신 돌아가지고 소리 지르길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해밍웨이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 해밍웨이가 쓴 글을 여러분 아시죠? 노인과 바다. 거기 보면은 자기가 너무 큰 고기하고 힘겨운 격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는 가운데 눈을 떴는데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해밍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냐. 허무. 그래서 평소 자기가 즐겨하던 사냥총으로 자기를 실제로 쏴가지고 자살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어느 기차역에서 촌의 기차역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기차역에서 어느 한 거지가 죽었는데 조사해보니까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쉽게 말하면 거의 정신 돌아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건 이제 철 없을 때 했는 소리고요. 그 철 들어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센터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죽었잖아요. 남긴 말이 뭔 줄 압니까? 저 부는 바람은 인간이 쉬는 한숨 소리요. 저 바닷가의 물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다. 나 나폴레옹은 지금 피부암으로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구나. 거기 나폴레옹이 죽을 때 남긴 말이요. 그 철없을 때는 내 사진은 불가능이 없다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죽었어요.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시죠? 주리아스 시저 아시죠? 33군데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칼 찌른 친구가 누구죠? 친구 브루투스. 그때 그 시저가 마지막으로 했는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마지막 배신의 칼을 찔렀잖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여러분 대통령 지원한 이후에 뒤에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지금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대통령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지금까지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공부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이 됐어요. 나는 그렇게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만족이 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사업하다 부도가 났는데 빚쟁이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런 어떤 난리지기는 그 속에서요. 나는 부모님들이나 내 가정 환경이나 너무 상처가 됐어요. 무능력한 부모에 대한 상처.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요. 어느 날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뭔가 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자, 부모님이 허락하는 여자하고는 무조건 결혼하겠다. 왜? 내가 마음대로 여자 만나서 사귀 봤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여자하고는 무조건 결혼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2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25세. 그래서 결혼하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25년 지나오면서 제가 경험한 게 많아요. 제가 1월 달에 아들 낳고 12월 달에 아들 상두이를 낳았어요. 한 해에 아들 서희를 낳았어요. 1년에 아들 서희 낳았다니까. 그리고 8년 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서희에 딸 하나요. 그 아들이 지금 24살이요. 89년생. 군대 다 제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이랍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애가 지금 우리 막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안 행복했다니까. 안 행복했어. 그래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두 달 만에 나한테 했는 말이 뭐냐, 속았다. 이래가 결혼 두 달 만에 우리 집 사람이 온 게 뭐냐, 우울증. 이래가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1년 만에 보따리를 한 2번 샀어요. 그러면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안 잡았어요. 제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내 눈에 띄면 뒤진다 이러면서 내가 보냈어요. 내 인생이 된 답도 없는데 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와지는 갈등, 그거 견디기 힘들더라고. 이러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자꾸 방황이 돼요. 집에 가면 마누라가 그렇게 반겨줍니까? 안 반겨주고. 왜? 본인도 시달리는 판에 뭐 본인도 아마 안 기뻐 안 행복한데 뭐 1년에 애 서희는 낳았지 말이야. 그 애 쳐다보니까 남편 미운 얼굴 떠오르지. 이렇게 애한테 자꾸 엄만 가지. 이러니까 안 행복하더라니까. 근데 뭐 밖에 나가면 일단 뭐냐, 돈 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잘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룸 사는 것 같은 데 가면 아 오빠 왔나 하면서. 이게 또 남자들도 오빠 이러주면 또 끄덕끄덕하잖아. 이러니까 마음이요 자꾸 떠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자꾸 떠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마음이 자꾸 떠니까요 이게 자꾸 쉽게 말하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결혼해도 답이 없대요. 지금 역시 여태 학생 중에 여러분 결혼하면은 또 지금 어떤 교제 하면서 좋은 거 몰라도 직접 결혼해서 살아봐서 여자들 특히 뭐냐, 연애하고 결혼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 개입이 커요. 이래가지고 제가 또 막 25년 지금 살아오면서요, 제가 답을 딱 얻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몰랐는데 솔직한 말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크다 보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학교 가야 된다고 학교 가야 되는 환경이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갔잖아요. 또 졸업해가지고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 졸업했으니까 이제 취직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또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또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냥 그 시스템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 가고 직장 생활 가야 되니까 직장 가고 결혼하니까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뭐냐, 그때는 그냥 그 나이에 그렇게 막 해오는데 솔직한 말로 뭐냐, 내가 이거 왜 하지? 요 위기는 한 번은 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와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내게 없는 거요. 내게. 이래가 제가요, 공부는 공부대로 안 돼. 이래가지고요, 좀 여자 만나면 행복하려나 싶어 하는데 여자도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오히려 짐이 돼.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예를 비기니까 그 꽃피가 집착대가 또 딴 것도 못하겠어. 이래가 내가 다 포기하고요, 열심히 뭐냐 또 사업도 해봤다니까. 내가 이것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만요. 이러니까 혼란이 딱 오는 거예요. 혼란이 딱.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봉사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자원봉사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뭔가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봉사가 되더라고요. 봉사. 그래서 저는 딱 지켜보면서요, 일단 내가 이런 방향을 쭉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뭔가 나도 모르게요 도둑질을 계속했고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여자 목욕탕 한번 구경한 데부터는 이상하게요. 막 그쪽으로 관심이 가져서 그쪽으로 방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막 만나지는 친구들이나 만나지는 환경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딱 보니까 교도소 때가 있더라고. 사람 하나를 반 죽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부모님이 내 인생에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낳았는데, 불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뭐냐,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렇게 내가 소망 없이 사는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그게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나를 위한 뭔가의 안타까움이. 그러고 내가 좀 더 크면서 보니까 부모님 자신들도 자신에 대한 답이 없어요. 부모님 자신들도 살아오면서 살면서 와지는 그 고통의 삶의 문제 속에서 뭐냐, 정말로 뭐냐, 뭔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걸 내가 다 알았어. 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이 많잖아요. 이 선생들도 내게 정말로 내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답을 못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관심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뭐냐, 저들도 헤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제 뭐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답을 주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뭔가에 대한 답을 주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스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뭐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답이 안 돼.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선생,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공부 학업이 내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돼. 일반 지식은 조금 얻어가는데 세상 지식 학문은 내가 조금 습득이 되는데 뭐냐,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은요 더 혼란스러워요. 이런 인생을 제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쇼펜하고 한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쇼펜하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다.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래가 그 책 읽고 자살하는 인간이 많지. 그래서 지는 억수 오래 살았습니다. 남 일찍 자살하게 만들고 지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두고요, 여러분 앞으로 취직도 해야 되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현장을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뭐냐, 답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답이.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할 때 자녀 낳아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부부간의 갈등,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 왜 내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와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여자들 이제 쉽게 말하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특히 뭐냐, 여자들은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오죠. 그런 부분에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시점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제게요, 이 사람들이 답이 안 됐다니까요. 내게 답을 못 줬다니까요. 답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가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낳았지 나를 만든 거는 알구나 하는 걸 일찍 내가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거는 알고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알구나 하는 걸 내가 일찍 알았다니까. 그리고 선생들도 답 없다는 걸 일찍 알았어요. 그리고 선배, 후배, 친구들 내게 답을 못 준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뭐냐, 희망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요, 열심히도 살아봤고 내가 최선을 다해봤다니까. 자,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가 이런 방학하던 중에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부모님의 선택으로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좋아하던 아가씨가 하나 탁 생겼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백수로 했을 때. 근데 이 아가씨는 계대 음대를 다녔어요. 가전학과. 그래서 이 친구가 전공한 음악 악기가 뭐냐, 가전악기가 뭐냐, 바순이라는 악기예요. 바순. 파고시라고도 하죠. 이 자매하고 쉽게 나하고 제가 턱 만난 거예요.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한 3년. 3년 교제하는 중에 제가 군회를 퇴학한 거예요. 군회를. 초두가 나서 만났어요. 기다리라이. 네 만약에 내 안 기다리고 도망가면 어디 되는 줄 알지? 내 성질 알지? 만약에 내가 휴가를 나왔다. 근데 네가 딴 남자하고 팔짱 끼고 가거나 손잡고 간다. 그날로부터는 제삿날이다. 이제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둘째 휴가 나가기 전에 편지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편지가. 그때 있는 남자들은 억수로 불안해지거든요. 군대에 있는데 군대 간 남자가 어떤 편지가 딱 끊어지면 남자들은 억수로 불안해합니다. 억수로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래가 이제 후배가요, 휴가를 나가는데 내가 딱, 자, 나가가지고 전화번호 불러주면서 나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봐라. 내 이름 대고. 그리고 내가요, 우리 누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연락이 안 되거든. 우리 누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 우리 누나가 잘 아니까 뭐 답을 해줄 거다. 이래가요, 내가 일주일을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얼마나 휴가가 탁 돌아왔다니까. 돌아왔는데 나를 피하는 거요. 불렀지. 할 이야기를 해라. 뭔 이야기냐. 들으시면 상처가 될까봐. 이야기해라. 괜찮다. 하는 말 시집 갔는데요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여러분 집착 아십니까? 집착? 여러분 탈영하는 남자 마음 아세요? 제가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 인간이요, 뭔가 억지로 군대생활 하고 있는데요, 여자 결혼했다 이러니까 막 완전히 제가 막 잡식. 이래가 진짜 막 탈영해가지고요, 막 그 총으로 사 죽이는 꿈을 꾸고요, 막 마음에 뭐 오만 상상, 오만 그 막 꽉.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요, 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너무 무섭고, 안 그래도 가가 전화 와가지고 내 제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휴가 나서 이야기하거든. 언니 제발 좀 이야기 좀 잘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면서. 왜 하겠냐 하면서. 저희 누나가
그 아가씨하고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 같으면은 뭐 제가 지금 상세하게 너무 이야기를 하도 여러분 알 겁니다. 도대체 의외기에 누나가 그 알을 알고 다 이렇게 알겠냐. 그러니까 제가 치아마 지금 여러분 말 못하는데 서투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냐 소망 없이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넘어서는 데는요 진짜 뭐냐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중에 지금 여자 문제로 심각한 고민하거나 막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막 하는 건 하는데 막 진짜 뭐냐 막 마음에 안 쉬고 기쁨 없이 거기에 딱 집착되고 꼽혀가지고요 있는 애들 보면은요 저는 일단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나를 찾았다 이니까 제가 나를 딱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다가 나를 찾았다니까요. 나를 딱 찾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딱 찾으니까 학업이 안 되고 공부 못했던 거 이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뭐냐 매이거나 그게 내게 뭐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공부 못했던 게 오히려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공부는 못했던 게. 그러나 나는 뭐냐 공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뭐냐 내가 아주 중요한 뭐냐 인생 공부를 내가 했었구나. 인생 공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각이 딱 변하고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정말로 뭐냐 내가 내 인생에 정말로 뭐냐 필요한 여자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교제하던 여자와 헤어진 그게 내게 상처로 안 남아있고요 정말로 뭐냐 헤어졌어야만 했고 지금 그 헤어짐을 통해서 내가 더 내 인생에 필요한 여자를 다 준비해 있었는데 나는 몰랐었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뭐냐 지금 내 인생의 미래에 필요한 여자를 만났구나 하는 게 답이 딱 나다. 나를 찾으면 이래 돼요. 안 그러면 살면서 마누라 남편 갈등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김민진 팀장님이 5년 전에 저를 만났거든요. 5년 전에 딱 만나가 이제 함께 같이 인생을 딱 인도받아 가면서요 우리 김민진 팀장님이 어느 날 인생의 답이 탁 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민진 팀장님의 부인이 김민진 팀장님하고 한 25년 한 30년 살아오면서요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한 주간 더 있으면은 우리 김민진 팀장님 부인 같은 분 이런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여자들 진짜 실감 날 건데 이번에는 일단 요래 끝내고요. 제가 김 팀장님 부인을 딱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김 팀장님 부인이 지금 이 모임에는 안 오지만은 약물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조폭이든 이런 남편을 만나가 고생하는 그 부인들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방하는 어린 아이들 지금 케어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본인이 막 너무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시다가 지금은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이번에 왜 그런 분을 모시고 초청을 내가 인사도 한번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내 답이 딱 왔다니까. 그리고 제가 뭐냐 이 숨겨진 상처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 이게 전부 다 뭐냐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뭐냐 수용할 수 있는 나의 뭐냐 그릇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삶의 뭐냐 미래에 나아가야 되는 뭐냐 방향이 이 속에 다 숨어 있더라고.
딱 참고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강사님은 나를 찾았습니까? 요래 당연히 이제 쉽게 말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생 미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 부분이 없을 때는요, 솔직한 말로요, 다방에 탁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방을 다녔는데, 특히 저는 한 군데를 가면 미친 듯이 가거든요. 그 집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쉽게 말하면 원두커피를 안 마십니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각인된 그 다방 커피가 입력이 돼가지고요, 각인돼가지고 지금도 항상 프린 커피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다방 커피 맛이 배기가지고요, 그 달짝한 그 커피 맛이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원두 커피는 맛이 안 맞다니까. 이래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다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셨는데요, 뭔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요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요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다방을 많이 다녔는데 생각났어요. 뭔 이야기인지. 예, 다방에 가면은 우리 어릴 때 다방 가면 그게 있었어요. 동그란 거 테이블 위에 동그란 그 병원자리 하나 딱 누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나요. 오늘의 운세. 그 예를 들면 지금은 쉽게 말하면 타로점 같은 거 많잖아요. 타로점. 그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이 없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기에 대한 뭔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 다방 가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돈녀가 눌러가지고 보고 이랬거든요. 쭉 피가지고. 그러고 여러분 제 인생이 어떻게 참 허무했냐면은 동양화 있잖아. 동양화 48장 하토. 그거 가지고 이제 패를 띱니다. 패를 이렇게. 참 여러분 같은 나이에 앉았는데 패 떴다니까. 패. 하토 패. 이래가 탁 보면 달밤에 산보를 갔는데 님을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야,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 내가 나를 못 찾았을 때는요, 내가요 그런 거에 의존하면서 살았다니까. 내가 이상하게 자꾸 내 운세가 알고 싶고, 이상하게 자꾸 황당한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게 자꾸 뭔가요 예민해지고 의지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요 제 인생에 대해서요 미래에 답이 딱 있습니다. 미래에. 한 번은요 저희 집에 흰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딱 찾아서 우리 어머니가 모시고 왔어. 이래가지고는요 대뜸 대놓고 보고요, 사람마다 탁 보고 뭔 소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때 내 동생이 탁 물으면, 나 내일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내일 시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여튼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 말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의존을 많이. 지금은 제가 내 인생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타로점 치러 갔다니까. 지나가다가 하도 타로점이 많길래 내가 턱 들어가봤죠. 들어가가지고요,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한목에 다 보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네. 예를 들면 연애, 사업 이런 거. 이래가 제가 지금 내가 마약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마약 일. 근데 하는 일에 대해서 딱 패를 몇 장 빼대요. 빼라 되고 딱 이 사람이 탁 피디는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계시네요 이러더라고. 잘 되지. 앞으로 막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겠는데, 지금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궁금해가 물어보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러 갔냐? 당신 이 카드 타로증 가지고 당신 점치 주는데 당신 인생에 대한 답이 있나? 내 물어보려고. 제가 예전에 인생 답 없을 때 왜 동천유원지 같은 데 가면요 물방개 같은 거 있거든요. 물방개 그거 넣으면 가는 거 있거든요. 내가 사실요 정말로 사주 팔자 운명에 뭉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손톱 밑에 떼끼 있는 영감 자기 인생 운명도 모르고 망한 인생 사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사주 봐주세요 하고 앉아있는 남자 여자 대학생들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그런 게 궁금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나를 찾고 나니까요 그런 게 없어졌다. 나를 찾고 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찾았냐? 그래서 나는 그 박진영이 내가 만나볼까 싶어요 지금. 박진영이 내가 만나면 나는 박진영한테 답 줄 수 있거든요.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진만 씨, 박근혜 동생.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총 맞아 죽었잖아요. 엄마 총 맞아 죽었잖아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주변에 얼마나 충성선을 건데 말았습니까? 근데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지요. 차지철이 죽었지요. 어느 날 시켜 문선미 때문에 엄마 죽었잖아요. 김재규 때문에 자기 아버지 죽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부모가 총 맞아 죽는데 충격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충격되겠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막 그랬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바람 속에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겠죠. 그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총 맞아 죽지, 엄마 총 맞아 죽지, 정권 바뀌면서 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런데도 포철에 그 양반이 박진만을 끝까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박진만 씨가 그런 충격 속에서 마약으로 빠졌잖아요. 마약과 음란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박진만 씨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복팀들 보고 언젠가 우리 박진만 씨 한번 만나러 가자. 박진만 씨 한번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은 한번 기회 되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내가 한번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자기 동생이 그런 문제를 들춰내고 싶을지 안 싶을지, 그걸 이제 쉽게 말해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나보려고. 나는 이해되거든요. 대통령의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나는 누구지? 정체성 혼란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애들 중에요 외국 간 애들 내가 많이 만나거든요. 외국 가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블루오션 중에 저 황요셉이 10살 때 미국 갔는데 엄마 아빠 따라 이민을 갔는데 10살 때 미국 갔는데 지는 분명히 어린아이 때 한국 사람인데 미국을 갔는데 미국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와지는 갈등도 상처 많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면서 와지는 그 정체성의 혼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니 결국은 그 문화는 파티 문화인데 거기에 모이면 15살 이상 되면 모이가 파티를 하는데 말이 하나는 기본인데, 그러니까 말이 하나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을 올리고 더 깊이 관계를 가지려니까 코케인, 헤로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깽도 해야 되는데, 야근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털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를 찾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찾고 난 뒤에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고 난 뒤부터 내가 15년, 20년, 30년 중독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근본이 딱 보기 시작했다니까. 문제의 근본이 있다. 나를 딱 찾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의 근본이 보이는 거예요. 근본이. 다 숨기고 있는 게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상처라는 게 갖고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다
100% 많은 사람들이 뭐냐,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뭔가 명목적으로 열심히 그냥 막 행복하지 않게 열심히 그냥 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 문화의 흐름에 그냥 막 따라가요. 예를 들면 뭐냐, 토플이잖아요. 내일 영어 시험 치는 거. 이거 안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 막 갔다. 또 뭐 다른 거 막 하면 또 직장 취직하려면 또 이게 필요하다. 이게 막 따라갔다. 정말은 뭐냐, 그냥 막 쉽게 말하면 세상의 흐름에 막 흔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겨우 뭐 4천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류가 누구 손에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B라든가 SM, 수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B, 그 다음에 박진영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곧 뭔가 이렇게 결정 날 겁니다. B,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이 사람들이 집권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큰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류, 이게 그냥 뭐 한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일본으로 중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한류 열풍을 타는데, 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한류 열풍을 타도록 만드는 뒤에 눈에 안 보이는 큰 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세상 살아가는 대로 막 살아가요. 그 지구 역사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 몇 프로라니까. 이 몇 프로의 사람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냥 막. 여러분 혹시 세계 정복의 음모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프리메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유대인 조직, 또 여러분 프리메이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유해진가 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는데 지구의 전체에 영향 주는, 정치, 경제, 문화 전체에 영향 주는 소수의 중요한 인물들이 지구 역사 문화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한류라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냥 뭐 대다수가 그냥 뭐 그렇다, 그게 좋다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물고기가요, 생명이 있으니까 물을 거슬러 가잖아요. 근데 나무 판때기는요, 물에 뛰어나면 그냥 떠내려가거든. 근데 대부분 많은 대학생들이요, 살아가는 지성인들이요, 뭐 모르고 살아가요. 부안해동하면서 사는 거지. 뭔가 잘못된 부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흘러간다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왜 내가 말을 시시 돌리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참 안타깝고요, 대학생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래를 보고 대학을 내가 딱 마음에 뒀어요. 왜 마약 퇴치 운동을 대학이라는 부분에 내가 뛰어들어서 하느냐,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는 더 큰 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여러분 사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임이 우연히 여러분 대학 다니다 보니까 이 홍보 예방교육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알게 돼 우연히 와서 듣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화냐 창조냐? 진화냐 창조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요즘 한 250만 원 한다더만요. 여기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요, 철은 철대로 모이고 이래가 막 오랜 시를 거쳐가지고 어느 날 시계가 탁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시계를 만들었겠죠. 이거 태거해요요. 태거해요. 뭐 호여나 해여나 뭐 태거해요. 졸리나 안 졸리나 남편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그 남편 선전하는 시계. 나는 고민해봤다니까. 이거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당군신화, 고조선 신화지요. 그러니까 곰이 쑥갓하고 마늘하고 백일 먹다가 여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이 곰이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하이데르베르그인, 원숭이가 변해가 인간 됐나? 그럼 우리 조상이 찌가? 나는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지구 이게 뭐 몇 억 강년이라는데 빅뱅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뭐,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겼지? 부모 조상 그 소리가 막 분명히 태초에 인간이 있었을 건데, 근데 어디서부터 인간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없다. 없어요. 읽어봤어요? 인류의 기원의 시작, 인간이 어디서부터 창조되었고 어떻게 진화되었고 나오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이 고민을 했다니까. 이거 도대체 진화냐 창조냐, 내가 우연히 왔냐 내가 필연이냐. 근데 지금은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답이 딱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가정과 이런 고민을 거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진화는 아닌 것 같아. 지금도 원숭이가 변한 인간 되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빠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는 게. 나는 그거는 싫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IQ가 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뭐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뭐 네 발로 걷다가 직립보행하면서 인간 돼가지고 막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거는 전부 다 이런 거거든요. 우연히. 그리고 여러분, 난 이거 고민해 봤다니까. 사실 이건 전부 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서론입니다. 본론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봤어요. 내세가 있나? 죽으면 끝 아이가? 내세가 있어? 영혼이 있단 말이가? 그 눈에 안 보는 영원한 세계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봤습니까? 혹시? 전생? 윤회한다는 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나는 본신탕 집에 가자. 니까 본신탕을 텀으로 하려는데 내 친구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야, 개고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먹지 말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개고기 먹으면 자꾸 뭔 일이 터진대요. 이 자식아 개고기 먹는데 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고기 먹고 저 아버지가 오다가 교통사고 났대요. 지도 개고기 먹고 나서 자다가 배탈 나가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저 엄마가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더라. 그 맛있는 개고기를. 아니, 애완용 말고 식용이 있어. 식용 똥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개가요 자기 집안에 아주요 친한 가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개새끼로 태어나는구나. 또 어느 분 한 분이요, 자기가요 너무 깊이 명상을 했는데 뭐 하나 딱 봤는데 자기 전생이 소더라네. 소. 그러니까 뭐냐, 사는 동안에 업을 닦아야 된다는, 업을. 자기 전생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집 있다 해서 업을 닦고 사는 길이래요. 업을 닦고 사는. 그럴까요? 저는요 이런 고민을 쭉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안 해본 고민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요 딱 진짜 뭐냐 답을 딱 찾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답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요래돼요. 내 인생의 답을 딱 찾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았는데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내 삶의 불변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목적, 내 인생의 목적. 60억 인구 중에 내 하나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마약이라는 거하고 붙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내 인생에 딱 부닥쳤다니까. 이걸 보고 이면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이면계약.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자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 비전의 말이 뭐죠? 비전. 앞으로 되어질 걸 당겨가지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은 뭐요? 눈앞에 보이는 거를 보지 않고 되어질 걸 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믿음과 비전이 동시에 딱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그래 돼요. 제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서론을 거치면서 제가 딱 만났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어느 날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먼 분이 계시더만. 또 여러분 착각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엄마 아버지가 있단 말이가?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계세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 길을 알게 됐어요. 그 길을. 진짜 기뻐요. 그 기쁨의 눈물. 지금까지 내가 나를 몰라서 당해봤던 그 고통.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나를 딱 알게 되는 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날. 여러분 인생 의미가요 다 있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좀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안 하고 넘어가랍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만났어요. 저는 내를 찾았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어요. 나는 찾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참 10주 동안 수고 많았고요. 또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겠죠. 또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오늘 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왜? 너무 귀한 선물인데 이게요 의미 없이 전달될까 싶었어. 내게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찾고 받고 보니까 이걸 너무 귀중한 걸 귀중하게 전달하고 싶었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내가 여러분에 전달하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다면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은 어떻게 자신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 10주간의 교육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평생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아버지가 또 게이츠 아닙니까? 그래서 게이츠가 게이츠계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물었습니다. 게이츠에게,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그때 빌 게이츠가 했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실에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은 조그마한 동네에 도서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서실에 있는 모든 책을 빌 게이츠가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빌 게이츠의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게이츠 앞에서 뭐냐? 항상 이분들이 뭐냐? 읽은 책을 서로 뭐냐?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빌 게이츠가 자라면서 봐온 거예요. 봐왔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자연히 뭐냐? 도서실에서 책을 읽게 됐겠죠. 그게 여러분의 가정 문화입니다. 가정 문화.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것은 큰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한 개인이 어떤 문화에서 자라고 어떤 문화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때 이런 단체와 이런 어떤 만남을 가졌다는 자체가 여러분에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버드에서 화교사까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현각스님.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인생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이분이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슬퍼하는 소리에 이분이 인생에 답이 나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래가지고 이분이 지난날 자기 깊은 명상 속에서 뭐냐, 이분이 자기가 전생이 뭐냐, 대한민국 독립군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자기가 옛날 독립군 출신이라, 우리나라. 이래가 전생에 독립군에서 그 다시 태어났는데 이 쉽게 말해 미국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래가 이 파란 눈의 사나이가 어느 날 가족들이 그 만류를 무릅쓰고 뭐냐, 머리를 밀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됐어요. 스님. 과연 그 사람이 지난달 우리나라 독립군에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사람 인생은요 일생이라고 봅니다. 한 번 살다가 죽어보고 다음에 또 이렇게 태어나보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생입니다. 한 번 살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 살다가 이번에 잘못 살다가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생입니다. 한 번. 그 일생에 여러분의 이번 이 우리와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앞으로 미래의 축복이 되는 만남이 여러분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